네, 직교과서 38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결합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원소의 성질에 따라 형성되는 결합의 종류를 추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수학습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자를 띠게 되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죠.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18쪽 원소와 같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개념 정리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이온결합이 무엇일까? 이온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었죠.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생성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형성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이란 서로 반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었죠.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다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개념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어 안정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어 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인 금속 원소와 음이온인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끼리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이온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이루고 그 전자쌍 공유하여 안정해집니다. 공유 결합은 2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 결합은 주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직접 해보기를 통해서 개념을 확립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38쪽입니다. 가번 비금속 원소인 황과 비금속 원소인 탄소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결합이 형성이 될까요? 바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반응할 때는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다음은 나번입니다.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반응할 때는 어떤 결합이 이루어질까요? 비금속 원소인 황과 금속 원소인 마그네슘이 반응을 하게 되면 비금속과 금속 사이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온 결합, 염화나트륨의 생성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원자는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 원자는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의 수가 1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트륨 원자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야 안정해지고 염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어와야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면 나트륨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요.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염화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서로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염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개념 정리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의 일족에 속하는
나트륨 원자의 최외곽 전자수는 1개이다. 나트륨 원자는 전자 1개를 잃고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된다. 이때 18족 원소인 뇌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진다. 주기율표의 17족에 속하는 염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수는 7개이다. 염소 원자는 전자 1개를 얻고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된다. 이때 18족 원소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진다.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을 형성한다. 이처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며 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된다. 다음은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물의 생성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산소 원자가 있는데요. 산소 원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6개고 그렇게 되면은 두 자리가 비게 되지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되려면 주변에서 전자를 2개 가져야 하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전자 1개를 가져와야 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 둘 다 전자가 필요하니까 이때 공유 전자쌍을 만들게 되고 산소 원자가 2개의 순소 원자와 서로 결합을 해서 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이루어서 물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 결합의 자세한 내용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산소 원자가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려면 전자 2개를 얻어야 한다. 수소 원자가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여 안정해지려면 전자 1개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산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각각 전자를 내놓고 전자쌍을 이루고 그 전자쌍을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하여 안정해진다. 이처럼 2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며 주로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된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모두 골라 짝지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온 결합을 하려면 양과 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과 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인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다 이미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양이고 산소와 염소가 음이죠. 그래서 양과 음으로 서로 결합시켜준 모델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과 같은 결합물을 형성하게 되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플로린 원자 한 개는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지 원자과 전자수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그랬습니다. 플로린의 원자과 전자수는 플로린이 17족이었으니까 7개였었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이므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려면 전자 1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린은 음이온이 되죠. 따라서 플로린의 원자는 한 개는 한 개의 공유 결합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 1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 1개를 줄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원소와 함께 공유 결합을 1개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그랬습니다. 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은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즉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 40쪽은 패스하고요. 41쪽 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은 질소, 이산화규소, 산화, 알루미늄, 그다음 소금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원소별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양이가 들고 있는 포스터인데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은 탄수화물 구성하는 원소는 CHO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CHONS, 지질은 CHO, 물은 HO 이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형성하는 화학결합을 이온결합 또는 공유결합으로 구분해 보자고 했습니다. 일단 산화 알루미늄과 소금은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고 질소, 이산화규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물 등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입니다. 여러분들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은 우리가 이온 결합으로 보면 되고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은 공유 결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산화 알루미늄과 소금을 이루는 나트륨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산화 알루미늄과 소금은 이온 결합으로 볼 수 있고 그 위의 것들은 공유 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될 때는 원자 사이에 이루어진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서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이 끊어지게 되면 포도당, 그다음 단백질이 끊어지게 되면 아미노산, 지방이 공유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고 이렇게 작은 단순한 분자로 분해된 다음에 체내에 흡수되게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비금속 원소들이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포호흡이나 소화와 같은 생명현상이 나타날 때 그 생명현상과 관련된 물질을 형성하는 화학결합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를 원소의 화학결합과 관련지어 토의해보자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겁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거는 세포호흡이나 소화와 같은 생명현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과 같은 물질을 섭취하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들이 체내에 이동하면서 전해질 균형을 이루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줍니다. 이처럼 물질을 이루는 화학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화학결합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우리의 몸에 이런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